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친한 분의 이 슬픈 변화에 함께 좀 곁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굵직한 거 들고 왔어요. 월지에 대해서 다 파헤쳐 보려고요. 제목은 씹어 먹어 볼까요로 했네요. 그래요. 씹어서 완전히 잘근잘근 씹어서 꿀꺽 삼켜 봅시다. 렛츠고. 카테고리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 순서로 볼게요. 1번 월지와 일간, 일주의 관계. 지난 시간은 일지와 연지를 봤잖아요. 월지도 봐야죠. 월지가 서운해. 압류. 자, 두 번째는 2번 월령 알아볼게요. 월령이 무엇이냐? 세 번째 3번 월지와 직업성, 격국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의 격국이 중요하죠. 여튼 월지의 메커니즘은 이렇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건데 사실 월지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관점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다 응용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월지 씹어먹고 더 업그레이드된 사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기절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기절할 때 옆에 뾰족한 거 있는지 없는지 공부 전에 주변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1번부터 월지와 일간 또는 일주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갑시다. 금묘 화실부터 보겠습니다. 금은 연주, 묘는 월주, 화는 일주, 실은 시주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역할 그리고 포지션이 있죠. 연주는 뿌리 근자잖아요. 국가, 또 대사회, 조상, 뿌리. 월주는 묘목할 때 묘고요. 부모, 형제, 소사회, 소조직이고요. 일주는 화, 꽃화, 나와 배우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주는 열매실, 자식, 아랫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향, 시기 이런 것은 일단 빼고요. 그 해당 육친, 역할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자, 제가 그렸습니다. 그림도 잘 그려. 일주를 기준하고요. 얘가 일주예요. 팔 들고 서 있는 사람인데요. 벌 서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만세하는 거예요. 이 일주를 기준으로 싸고 있는 울타리가 두 겹이에요. 제일 큰 울타리가 연주고요. 그 다음 울타리가 월주죠. 연주, 월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월주 안에 일주가 있고 말하자면 월주는 직접적인 일주의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주는 뭘까? 바로 시주는 일주가 들고 있는 가방이고 그 가방 안에 무엇인 거죠. 그러니 내가 여기에 뭘 넣기 나름이고 또 뭘 들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가 있겠죠. 거꾸로 가면 시주는 일주의 영향을 받고 일주는 월주의 영향을 받고요. 월주는 연주의 영향을 받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체인의 연속성처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지도로 볼게요. 세계 지도는 연주예요. 일주가 있는데 그래요. 이 일주를 정사일주라고 할게요. 정사일주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게 연주죠. 정사일주가 미국에 태어난 정사냐? 일본에 태어난 정사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정사일주냐? 나라에 따라서 정사일주가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말도 다르고 국민성도 다르고 이 정사의 기질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육친의 관계도 비슷하지만 이 정사가 속해 있는 큰 조직에 의해서 운명의 베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월주는 뭐냐? 세계 지도를 연주를 한다면 한 국가를 월주로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지도를 꺼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지도라 한다면 이 남한만 그리거나 꺼내시는데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우리는 한민족이고요.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친일, 친미, 친중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사주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통일을 왜 해? 그러시는데 와 듣기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나라가 더 잘 살려면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고 물론 통일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힘든 게 낫지. 우리 후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로 떠넘기시게요? 그건 좀 그래. 무책임해. 통일은 반드시 평화 통일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좀 더 잘 사는 한국이 북한을 살펴줘야죠. 형제 중에 꽁에 있고 성격 이상하고 오악 지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형제가 아닌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같다고요. 조상이 같다고요. 형제끼리 싸울 수는 있지만 주먹 다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총칼을 들이대면 안 돼, 안 돼. 뭔 짓이야. 그러면 안 돼요. 천하의 적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괜찮아. 네 맘 이해해. 왜. 이렇게 좀 더 잘 사는 형제가 피해의식 쩔어있는 형제에게 살살살살 해줘야죠. 극공한 형제가 그래야 마음도 열고 그렇잖아요. 응? 그래야 오고 가고 얼마 안 남은 이상가족 소원도 들어주고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구 해결도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통일은 뭐 잘 안 되겠죠. 특히 옆에 국가들, 또 태평양 건너의 어느 나라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 지들이 어쩔 거야. 결국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소원은 평화통일입니다. 자, 그래서 월주할게요. 세계 지도를 연주로 보면요. 월주는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국가를 연주로 보면 그 국가의 지방이 월주겠죠. 해서 그 국가 안에서 어느 지방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방언, 성향, 지역색이 다른 거예요. 이게 월주예요. 서울에 태어나면 그르거든요. 이러시고 호남에 태어나면 웜에 그러시고 경상도에 태어나면 만나 그러시고 평양에 태어나면 그렇습니까 하시고 각 지방의 색이 있어요. 일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색 이것이 월주죠. 정확히는 월지입니다. 지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육친도 있어요. 월주가 부모 자리니까 이 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월지로 보면 월지로 부모 자리가 잘 앉아 있다. 그럼 뭐 끝났죠 뭐. 내가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그래도 부모가 좀 잘 살면 덜 고단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것은 일지와 월지의 관계성이죠. 일지와 월지가 어떤 관계냐. 합평, 충파해, 원진, 귀문, 공망 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또한 오행 십성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월지를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디테일하게는 12지지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에 따라서도 바뀌겠죠. 자연스럽게 십성으로도 보게 되고요.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월지는 내가 담겨져 있는 직접적인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냐는 거죠. 부자 아빠 그릇인지 가난한 아빠 그릇인지 깨지기 쉬운 얇은 그릇인지 던져도 끄떡없는 두꺼운 그릇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네 맨날 꺼내는 전매특허 오각형 십성을 그릇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월지에 어느 십성이 앉았냐 들어있냐로 그 해당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월지 비겁은 나를 비롯해서 형제, 친구, 동료, 나의 에너지가 들어있고요. 월지 식상은 여명에게 자식, 또 남녀 모두 일복, 표현력, 행동력, 돈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들어가 있구나. 비겁은 에너지가 불룩하다면 식상은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월지 재성은 재물, 아버지, 남명에게 여자 부인, 여명에게는 시모, 시어머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월지 관성은 여명에게 남편, 남자, 남명에게는 자식, 남녀 모두 직장, 명예, 참을성이 앉아있구나. 월지 인성은 남녀 모두 엄마, 문서, 시험, 공부, 계약의 그릇이구나. 뭔 말이냐.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짚고 갈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요일 사주 120일에 도전할 때 꺼내놓은 얘기예요. 십성할 때 그 물컵, 맥주컵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물컵은요, 컵에다가 물을 적당히 담는 거예요. 안정, 지향, 현실, 지향.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고요. 맥주컵은 맥주 거품이 흘러 넘쳐라 울컥 담는 거예요. 울컥 막 넘치죠. 그게 멋이고 가오고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즉흥, 기분, 이상주의자. 그러니 옆에 있는 물컵에 비해서는 아주 대차고 인생 한방 뭐 이런 거 좋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컵을 놓으면 현실 지향, 맥주컵이 보이면 이상 지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월지가 비견이다. 일간 나와 오행이 같고 음과 양도 같은 거죠. 이럴 때 성향이 어떨까요? 비견은 나와 비슷하게 어깨를 견주는 거예요. 정정당당, 두루 같이, 물컵이죠. 일단 어깨 동무를 한다라는 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쭈글쭈글 아니에요. 독립심, 내가 난데. 그러니 자존심이 세겠죠. 의탁,
의지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당당하다라는 건 얼굴에 자신감도 있죠. 누가 나보고 그죠? 누가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언제 잘생겼대? 예쁘대? 이렇게 물어봐도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자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비속어 많이 나오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품위가 넘쳐요.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자뻑이죠. 이게 비견이에요. 월지 겁재는요. 일간과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다르죠. 맥주컵이에요. 겁재라는 뜻 자체가 재물을 겁한다,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월지에 겁재가 있으면 남의 손에 있는 거 뺏어야 되니까 승부욕이 아주 엄청나겠죠. 그리고 남의 손에 있는 거 갖고 싶어, 질투, 너만 생각하냐 하는 뭐 이런 이기심, 남 생각 잘 못하는 거예요. 입장 받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비견과 달라요. 그래서 비견은 어깨동무를 하고 다녀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겁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겁재와 사업 동업하신다. 이러실 때는 내가 경쟁력이 강한 사주냐 약한 사주냐 이런 거 봐야 돼요. 월지 겁재는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어느 면에서 보면 좀 조용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혹여라도 조용하고 점잖아 보여도 기질이 조용하고 점잖은 게 아니에요. 타인과의 융화에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혼자 있고 조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호불호가 강하죠. 월지에 식신이 있으면 어떨까요? 일간이 생해주는 아이인데 목이면 화고 화면 토고 토면 금기운이고 금이면 수고 수면 목이죠. 일간이 생해주는데 음양이 같은 거예요. 물컵이죠. 안정성, 안정지향. 식신이 월지에 앉으면 일단 인정 욕구가 강해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대인관계도 좋고요. 물컵이니까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인정 욕구예요. 막 그 경쟁을 요하는 아수라판 전쟁통 못 견디는 거예요. 정제된 곳에서의 나를 드러내는 기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월지에 상관이 있다. 일간이 생해주고 음양은 다르고 맥주컵이고요. 상관은 겁재의 행동파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겁재도 중요하지만 상관도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적극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순발력이 좋고요. 드러나야 하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타인 의식이 강합니다. 엔터적인 기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직업성에서도 할 건데 미리 좀 땡겨보자면 너무 원칙적이고 정제되고 이런 건 상관은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같은 미술이라도 월지 식신은 고객의 니즈가 중요한 그런 디자인 쪽이라고 한다면 월지 상관은 뭐 파격적인 팝아트, 뭐 진짜 나만의 특화된 예술 뭐 이런 거죠. 월지 정제는요 물컵이고요. 일간과 음양이 다르고 오행은 일간이 극하죠. 그런데 물컵의 극함이에요. 적당히 먹겠다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안 커요. 일단 월지에 일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재성이 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죠. 일머리가 있어요. 정제는 일머리가 있으면서 성실하고요. 편제는 일머리가 있어서 요령껏 하고요. 그래서 월지 정제다. 월급이 짱이죠. 적금이 짱이고요. 청약 통장 짱이죠. 1+1, 2+1 좋아하죠. 소시민적인 재물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월지 편제는요. 맥주컵이고요. 눈치 빠르고 허영심 있고 스케일도 크죠. 일머리가 있고 요령껏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불성실해 보이기도 해요. 좀 게을러도 보이고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상이 높으니까 큰 돈 한 방. 자잘자잘한 돈은 씀씀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칙적인 일은 잘 안 맞죠. 열린 결말에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룸을, 자기 바운드리를 꼭 줘야지 되는 거죠. 편제는 똑같이 하라면 하기 싫어해요. 월지 정관은요 물컵이고요. 일간 기준에서 음량이 다르고 일간 나를 극하는 오행인 거예요. 정칙적, 정한 원칙에 따르길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하지 말란 건 안 하죠. 하란 것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샌님 같아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 자기 맘대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자, 정관, 공사의 구분이 정확하고요. 월지에 정관이 있다. 사업보다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정해진 바운드리, 울타리에서 업상을 하시는 게 제일입니다. 월지 편관은요, 맥주컵이고요. 명예, 대의 명분, 자존심, 권위, 소쿨이죠. 백의종군,
이순신 장군님처럼 내가 계급이 원래 별이었는데 스타였는데 이등병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2척의 배로 만척의 외선을 상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의 명분, 자존심, 자생, 자사,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고. 그래서 실속이 없고 무모해 보이지만 부당해 보여도 이 길이 맞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평관인데 만약에 사주원국에 식신이 없다, 상관도 없다 그러면 이 무모함, 실속 없음이 더 드러나고요. 인성이 없다 그래도 무모함, 실속 없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관의 업상은 도리어 원칙적인데 가야 한다라고 해요. 막 나갈 여지가 있거든요. 좀 잡아줘서 그 성향을 좋은 데 쓰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월지 정인, 일간이 생해주고 음양이 다르고요. 정관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물컵이죠. 정인이 월지에 있으면 역시 소시민이에요. 크게 지르지 못해요. 하라면 하고요. 그러니까 정인이 월지에 있으면 어릴 때 착하단 소리 많이 듣는 거예요. 하란 것만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니까요. 대신에 칭찬을 잘해줘야겠죠. 그리고 정인이 일간이 생해주잖아요. 물심양면으로 생해준다, 잘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 월지에 있는 사주면 이 일간 스스로 하는 게 좀 약한 거예요. 하래야지 하고 해줘야 하고 좀 판을 깔아줘야 되고 그래서 정인은 사업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월지 편인, 정편이 참 성향이 다른데요. 인성이 특히 그래요. 편인, 맥주컵이죠. 괴짜 이미지가 있어요. 울컥하고 호기롭고 시크하고 쿨하고 하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서도 판을 깔아주길 바라죠. 예를 들면 월지 편인인데 일간이 기타에 엄청 빠졌다. 기타리스트가 되겠어. 그러면 생계도 중요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기타만 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부모가 해주거나 배우자가 알아서 받쳐주고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에서 그 우리가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열혈팬, 빠순이, 빠두리 완전 많죠. 임영웅 좋아. 그럼 이 가수가 광고하는 차 사고 옷 사고 때 되면 선물 보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편인의 그 집중력이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나 편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정인의 기질을 품고 있는 십성이에요. 그래서 괴짜스럽고 좋아하는 거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아주 독립적이진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죠. 자, 이번엔 목화토금수로 볼까요? 일단 목화토금수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학문이든 이 기초 베이스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요. 목은 나무죠. 화는 불이고요. 토는 땅이고요. 금은 쇠고요. 수는 물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목, 나무는 위로든 옆으로든 자라고 뻗으러 가는 심리고요. 화는 한 방향으로만 안 뻗죠. 사방으로 뻗어요. 나무와 불은 그래서 외부로 뻗으려는 이 성향이 있어서 양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는 뭐냐? 땅이죠. 땅 없이 나무, 불, 쇠, 물이 되는 건 없어요. 뭐든 땅 위에서 가능한 거예요. 물도 땅이 흙이 제어해주고 공생하잖아요. 해서 연결자다라고 하는 거죠. 금은 프레임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이고 자기 기준이 강하겠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모 아니면 도가 될 여지가 강해요. 호불호가 강한 오행이 금기운이죠. 수는 물인데 프레임이 없으니까 훨씬 타임 배려 수용이 가능하고요. 물속을 모르니까 속을 좀 알 수 없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마음 상태를 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꺼내놓을 게 많은 것은 재치가 많고 임기응변도 좋고 도량도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꺼내봤습니다. 예전에 오행할 때 만든 건데요. 음양오행을 계절과 나무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는 음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고요. 그 사이사이는 간절기라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요. 해서 목화, 금수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비를 해봤습니다. 토기운은 계절과 계절 사이의 간절기, 연결고리고요. 봄은 목기운이고요. 씨앗, 새싹처럼 이제 시작, 성장기의 개념이고요. 여름은 화기운, 성목이라고 해서 이제 다 자란 푸릇한 나무죠. 가을은 금기운, 열매가 열리고 또 수확하는 그 수확 전후의 나무고요. 겨울은 수기운, 열매를 맺고 나서 수확된 후에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의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토기운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그 사이의 변화의 간극이고요.
자, 이번에는 사람의 생로병사로 볼게요. 목화 토금수를 사람의 태어나서 늙어 죽는 과정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목기운은 태어나서 유아기, 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장판이 아직 안 닫힌 거예요. 뻗어나가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예요. 그런데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순수성, 자신감, 본능적, 의존 심리가 있습니다. 화기운은 성장판이 닫힌 청년기예요. 패기, 열정, 자신감, 독립심, 자기 과시, 도전 정신 다 넘치는 거죠. 금기운은 중년기입니다. 인생의 자리 잡은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중년들도 많겠지만 일단 중년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명성, 명예, 돈,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행복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판타지를 말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쵸. 우리의 판타지죠. 히어로가 날아다니고 지구를 구하고 이런 게 판타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아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것이 판타지죠. 너무 서글픈가요? 불난 집에 기름을 좀 더 붓자면요. 이 중년이 되면요. 노화의 가속이 거의 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수준이죠. 관리 잘하세요. 젊다고 과신하시면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작은 코도 다치고요. 그럼 수기운은 뭐냐? 노년기죠. 연륜, 지혜, 인생이 무엇이냐? 감수성, 배려, 저장, 안정감이 깃들어 있어요. 토기운은 소년이 청년이 되는 과정이고 청년이 중년이 되는 과정이고 중년이 노년이 되는 그 연결고리가 토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으로 크게 보면 목화는 양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금수는 음의 기운이라고 해요. 목화는 뻗으려고 하고 금수는 지키고 수용하려는 기질을 가지는 거예요. 토기운은 그 가운데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간과 월지의 관계성을 오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월지 안에 일간이 있는 거예요. 일간이 월지라는 어느 영역에 앉아 있냐? 일간의 베이스는 뭐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물가에 있는지, 불가에 있는지, 바위 위에 있는지, 돈 없는 데 있는지, 돈 있는 데 있는지 그걸로 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 기준에서 목화 토금수 오행의 성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지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목 월지부터 볼게요. 목기운의 성향은 시작, 성장, 배려, 미숙, 아직 다 안 커서 그렇죠. 패기, 본능적, 순수, 인류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일단 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운을 월지에 가지고 있는데 목 일간을 또 본 거죠. 시작, 성장, 순수, 패기가 아주 넘치겠죠. 키워드로 볼게요. 봄의 새싹, 시작의 소년기, 나무 플러스 나무, 뭔가 푸릇푸릇 초록초록 하지 않나요? 나무가 자라듯이 위로 자라든 옆으로 자라든 여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지? 직진 목기운이죠. 목은 그래서 순수해요. 솔직하고요. 꼬아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죠. 직선적이에요. 청소년기고 새싹이라서 뒤까지 못 보는 거.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결과가 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봄의 청소년기 좀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목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이 있어. 용기 100배죠.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 일간, 목 월지는 의외로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매니지먼트처럼 옆에서 서포트가 좀 필요해요. 거기에서 자기 역량이 드러나는 거죠. 목 월지에 화기운이 왔어요. 화기운 일간은 다 자란 나무다. 물론 아직 열매가 맺기 전의 나무죠. 그러나 성장판은 닫힌 거예요. 일간 화기운은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경험치가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월지의 자리는 시작의 기운인 거죠. 자, 월지라는 이 나무가 많은 울타리에 일간이라는 불을 던진 거예요. 파이어! 난리가 나겠죠? 일간이 심지어 경험치의 이 소년기를 지난 불같은 정열의 청년이니까 의욕적이면서도 행동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소년이 아닌 청년이라서 더 구체적이죠. 목 월지에 토기운 일간이 왔어요. 시작의 땅이에요. 시작의 연결자고요. 월지가 시작의 기운인데 일간은 내가 우선시되기보다는 나무를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모종이라고 하잖아요. 씨앗을
새싹을 심는 거죠. 이 새싹에 흙을 뿌리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이 기운이라서 연결을 해도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너무 급하게 달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일간인 나의 실속도 좀 차릴 필요가 있고요. 목월지에 금기운 일간이 있으면 어떨까요? 봄에 추수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일간으로 보면 매우 결과지향이고 또 성격이 급하겠죠. 뭐든 결론부터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일간이 목월지를 두면 너무 진득하고 과정이 긴 일은 어렵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지치기는 진짜 똑 떨어지겠죠. 금일간으로 보면 훨씬 월지를 대하는 자세가 똑 떨어지고 가지런하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연륜의 중년기잖아요. 연륜이 쌓여있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 이미 부장님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노하우 척척 해내겠어요. 시작의 기운이 원칙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목월지에 수기운 일간이 오면 나무에 물을 붓잖아요. 물은 수기운은 생각, 저장, 정보의 보고죠. 가진 파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시작의 단계지만 이미 여유가 있어요. 플랜 B가 있어요. 다만 경우의 수를 읽으니까 멀리 보니까 훨씬 조심성이 강하고 또 연륜이 있으니까 좀 더 자기 주장을 내비치겠죠. 두루두루이고 또 융통성 있는 듯 내 위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목월지의 수기운은 아무리 멀리 봐도 앉은 자리가 또 봄이고 시작이니까 가는 길이 멀고요. 해서 좀 마무리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월지 화기운 보겠습니다. 십성은 직업성 할 때 할게요. 화기운은 열정, 적극성, 행동, 청년이잖아요. 소년기를 거치면서 경험치도 쌓였고요. 그래서 의외로 명확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의도 중요하고요. 표현계가 발달했죠. 이런 화기운 월지에 목기운 일간이 온 거예요. 정확히는 목기운 일간에 화기운 월지가 쌓여 있는 거죠. 목기운도 시작이고 무모함이 있는데 불판 위에 있으니까 활활 난리가 나겠죠. 내 에너지에 비해서 무모함이 있는 거예요. 일간 목기운은 아직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다 큰 성인처럼 대담하고 찔러요. 당연히 아직 덜 성숙이니까 실수가 좀 있겠죠. 그러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월지 화기운의 바운드리에 일간 화기운이 왔어요. 화화 불불 감정적 행동적 폭발성은 있지만 이 화일간의 화월지는 그러나 목일간의 화월지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무모할 수는 있지만 이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독립적인 밀어붙임이 있죠. 화월지에 토기운 일간이 오면 어떨까? 이 불의의 땅이니까 땅이 뜨겁겠죠. 땅이 데워지는 형상이구나. 폭발성이 있겠죠. 외적으로는 신중하고 포용력도 있고 무던해 보이지만 알고 보니 열정 덩어리인 거예요. 또한 화생토니까 이 화기운에 의해서 토가 좌지우지될 여지가 있다. 사주 전체로 이 화기운의 세력이 어떤지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월지의 금일간이다. 금일간답지 않게 비판 정신, 원칙성 이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 있는 판이 불판이니까요. 원칙적인 듯 보이지만 의외로 비원칙적이고 이 창의적인 금일간이 될 여지가 높죠. 화월지에 수일간이 오면 어떨까? 불판 위에 물이 뜨거워지고 데워지겠죠. 물이 수용하고 지혜의 창고인데 의외로 적극적인 물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구나. 물론 화기운의 이 세력이 어떤지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수기운 일간이 약하면 화월지의 조율이 안 되니까 직장명이 낮겠죠. 왜냐하면 일간의 힘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휘둘리기가 쉽거든요. 토월지면 어떨까요? 물론 진술 충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느 계절의 연결이냐가 중요하겠죠. 봄, 여름 사이에 진토냐, 여름, 가을 사이에 미토냐, 가을, 겨울 사이에 술토냐, 겨울, 봄 사이에 축토냐 이렇게 어느 계절의 토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토기운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일간 목기운이 어느 간절기의 토로 앉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라는 키가 다르겠죠. 한창 자라야 될 일간 목기운이 주춤하냐 아니면 폭풍 성장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목이 토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뿌리를 내리기가 좋고 안정감이 있고 또 뛰어노는 땅이 많다는 건 그만큼 주어진 게 많은 거예요.
토월지의 화일간은 어떨까요? 진술 충미 중에서 어느 토월지인가에 따라서 이 화의 폭발력이 좀 달라지겠죠. 화일간이 미토, 술토일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요. 진토, 축토로 오면 생각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행동력이 그리 적극적이진 않은 것이고요. 토월지의 토일간이다. 토에 토를 붓는다. 땅에 또 흙을 붓는 격이에요. 외적으로는 특히 얼마 안 봤을 때는 무던하고 말수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집, 보수성이 아주 짙죠. 내 사람한테 잘하고요. 그리고 신용, 책임감은 이 토라는 무게감이 더해져서 훨씬 좋고요. 토월지의 금일간은 어떨까? 땅 속의 금을 이 광물을 품고 있어요. 캐면 꼭 나온다. 공부, 자기 재능 중요하고요. 다만 연륜이 있고 원칙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토에 묻혀져 있다면 일단 캐내야 되잖아요.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근 순차적이고 순리지향이어야 하는 거예요. 일단 금을 캐면 흙을 털고 물에 씻고 그 과정이 할게 많은 거죠. 또 이 금기운답게 완벽을 기하기도 하고요. 토월지의 수일간은요, 토 안에 물을 담고 있으니까 저장의 개념이고요. 흘려버리는 개념보다는 담아두는, 가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일간이 월지의 토를 품으면 명예, 저장, 축적 심리, 자기 기준, 철학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금월지 볼게요. 금의 차가운 원칙적인 구조적인 울타리에 일간 목기운이 있어요. 일간 목기운이 어느 면에서는 좀 쫄리겠죠. 답답하거나 억압받는 기분도 좀 들겠죠. 해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는 목일간이 점잖다라고 해요. 어릴 때는 애 어른 소리도 좀 듣고요. 월지 가을 속에 일간 새싹이니까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만 늦는 게 아닌가. 품이 있고 진중해 보이지만 예민하고요. 자기 강박이 좀 있습니다. 금월지에 화기운 일간을 담았어요. 금월지가 도리어 화기운의 영향을 받겠죠. 일간이 더 세냐, 월지가 더 세냐의 싸움인데요. 대체적으로 금월지가 화기운 일간에게 내어주는 게 많은 거예요. 적극적인 청년이 이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좀 더 디테일한 양상으로 가는 거죠. 금월지의 토기운 일간은 어떨까? 금월지의 그릇 안에 토기운이 앉으면 토기운이 연결자적 역할에서 주어가 내가가 될 수 있어요. 토인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간 토가 연결자적인 역할인데 이 그릇 안에 안주하기 쉽고 또는 가다가 말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금월지의 금일간은 어떨까? 같은 금이죠. 쇠 안에 쇠가 담겨져 있어요. 프레임이 똑 떨어지면 참 괜찮은데 이 모서리가 부딪히거나 그러면 쨍그랑 빠지직 이상한 이 금속성의 소리가 나겠죠? 이런 구조는 바로바로 솔직하고요. 말이 틀린 말은 안 하는데 들으면 아프죠. 아파. 또한 이 구조는 금일간이 유달리 내가 맞고 타인 얘기가 안 들리고요. 자존심이 세고요. 해서 스포츠나 뭐 이런 경쟁, 승부를 요하는 부분에서 아주 잘 맞겠죠. 뭐 아니면 도니까요. 융통성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매뉴얼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야 되고요. 금월지에 물을 담으면 어떨까? 이상적이죠. 융화가 잘 돼요. 금의 도량, 스케일에 따라서 이 수기운이 많이 달라지겠죠. 단지 차갑한 기운이고 월지가 중요하니까 물 입장에서는 적극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근하게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일간이 생각이 영역이라서 그래요. 해서 이런 구조는 상대방이 숨 고르기 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융통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원칙 안에 움직이니까요. 수월지 볼게요. 수월지의 목일간인 어떨까요? 수는 물이고 겨울이에요. 겨울의 새싹이에요. 아하, 마무리 단계에 일간이 소년이 앉아 있어요. 물 위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예요. 일단 월지 입장에서는 새로운 리플레시는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자리에 소년이 있는 거죠. 월지로 보면 노인밖에 없는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희망, 의욕이 생기겠죠. 생기가 도는 거예요. 다만 언제 키우냐고. 순수한 아이디어 이런 건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조는 지구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겨울의 새싹이다. 물 위의 나무다.
이 무슨 부조화일까요? 특별한 나무라는 거예요. 개성이 매우 강하죠. 목일간 이 수월지는 뭘 시킬 때 그래서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해요. 어쨌든 일간을 키워야 돼. 서포트가 좀 필요한 사주라 하겠습니다. 월지물에 불일간이 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불이 쫄죠. 그래서 일간 불 자체가 가진 이 열정, 불꽃이 다소 잦아질 수가 있고요. 다른 면으론 품이 있고 점잖고 또는 소극적으로도 보이기도 하겠죠. 안정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월지 물 위에 일간 토가 왔어요. 일간이 약하면 물에 휩쓸려 버리겠죠. 건강적으로도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물이 적당하다, 토 일간이 강하다, 그럼 뭐 세상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수 일간이 겨울이잖아요. 저장의 기운이고 수렴적인 성향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토 일간이 적극적으로 뭔가 도모하는 것은 좀 주춤주춤이 있을 수 있죠. 월지 물 안에 금기운 일간이에요. 금은 물을 좋아하니까 씻겨지잖아요. 그래서 일간 금이 의외로 신났어요. 원래는 중년에 이 연륜에 차분하고 이지적이고 품위가 중요한데 은근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넘치고요. 행동도 앞서고요. 말도 하고 싶고요. 과시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금기운, 수기운이니까 막 이렇게 막 오지랖을 부리고 열정적이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은근한 관종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물월지의 물일간이에요. 물이에요. 물에 또 물을 부었죠. 물이 너무 많으니까 스케일이 크죠. 물은 프레임이 없으니까 은근하기 나름이고요. 임기응변이 좋죠. 순발력이 좋아요. 뭐든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략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물물의 사주와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또는 물물이 나의 친구다, 가족이다, 배우자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잘 지내는 게 최고예요. 꼼수를 쓰면 안 돼요. 내가 도리어 당해요. 그래서 이런 물물은 내 편인 게 최고죠. 여기까지 1번 월지와 일간, 일주의 관계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사주 참 쉽죠? 전체도 있지만 월지의 카테고리별로 떼어서도 올렸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편하신 방법으로 보시고요. 제가 서두에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죠. 최근에 친한 분인데 그분의 슬픔이 저에게 좀 전이가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잔재가 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웃는데 가끔 한 번씩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 이것이 참 여의치 않아도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노력하시면 후회가 그 와중에도 좀 덜하지 않겠어요? 사주는 통계학이라 모두 다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기운을 주고받는 학문이잖아요. 여튼 최근에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구나 새삼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철학적이 됐어요. 에이쿠.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